뇌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면, 하나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혈관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들이 떨어져서 그게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이제 외상성이죠. 어떤 거에 충격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또 뇌출혈이라는 같은 외상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뇌질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쨌든 생활 습관이 굉장히 커요. 음식에 의해서 될 수가 있고 자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음식이라 하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 인체의 혈액이라든지 그런 내장기 기능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좋지 않은 음식들 중에 밀가루, 설탕, 유제품,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혈액 안에 당이 성분이 많아지게 돼요. 그 당 성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당뇨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혈액에 당이 많으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당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 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무한대로 그 호르몬들을 다 배출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호르몬들이 제한 끊기게 되는 거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끊기게 되면 이제 당뇨로 가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혈액 안에 당이 많으면 그 당이 염증 물질이거든요. 그 염증 물질이 혈관벽을 상처를 입혀요. 그럼 혈관벽에 상처를 입히니까 혈관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덧대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중에 LDL이 가서 걔를 붙여버려요. 이제 딱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가 많아지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혈류도 갈 수가 없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니까 결국에는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심장에 무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동맥경화가 나타나서 그게 뇌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찌꺼기들이 뇌로 올라와서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먹는 거에 하나에 인해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질환이 나타나는 거는 이러한 먹는 거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 혈액을 공급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뇌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뇌질환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유전적인 부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게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파킨슨이 꼭 나와야 되고 뇌졸중이 꼭 있어야 되고, 부모님께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유전이 아니라,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게 굉장히 커요. 부모님과 떨어질 때까지 똑같은 생활 습관을 했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그러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당뇨약을 먹는다 해서 고지혈증, 고혈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랑 고지혈증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는 것. 먹는 것만 제대로 해도 이러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을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예방하면은 뇌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뇌질환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는 환경적인 요소, 그 중에서 식습관이 정말 큰 거를 차지하고, 플러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플러스 운동을 안 했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뇌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식습관이 돼야 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을 순환시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은 뇌질환을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뇌질환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뇌신환 환자분, 특히 파킨슨, 뇌졸중 환자분들은 사실 끝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목표를 정할 수는 있는 거죠. 예, 화장실 가기, 목표를 정하면 그 화장실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화장실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간다든지. 그러면 산책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또 하게 되겠죠. 그 산책에 맞는 동작을 하고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산책까지 또 가게 되고, 산책하면은 또 다른 목표를 큰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목표가 없는 거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작은 설정이지만 작은 목표지만 그걸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이해해서 또 다른 목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또 성취했을 때 그거에 만약 또 성취감을 느낀다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러니까 파킨슨 어르신들, 뇌졸중 어르신들은 결국에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좋아진 거예요.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표 가기 위해서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지를 못하지만 그것을 가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몸은 분명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몸의 마음까지 좋아지셨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예전에 누워 계셨잖아요.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목표를 통해서 성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면서 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도 분명히 들게 될 거예요.